여러분, 1분 뒤면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아직 카메라를 끄지 말아주세요. 카메라를 두 손 높이 들고 1분 뒤에 등장할 젊은 언론인 2명의 기자회견 장면을 마구마구 찍어주세요. 역사의 현장을 담아주세요. 드디어 기자회견의 주인공 김주혁과 김정배가 등장했습니다. 가지고 오신 카메라로 오늘 이 역사적인 기자회견장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권력이 언론에게 보내는 공공연한 비밀 지시물인 이른바 보도지침의 구체적 자료를 월간 룩백 큐집으로 공개합니다. 이 책을 읽는 국민들은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는 권력자들도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진실을 읽은 국민들은 진실을 감춘 권력에 대해 분노할 것이고 진실을 읽은 권력자들은 진실을 밝힌 장본인들에게 분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 지침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보도 지침이 내려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 지침은 보도 지침 때문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우리에 대해서 온갖 조작된 사실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나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북을 추종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반국가적인 세력들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나는 반국가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당신들! 나를 반국가적인 인물로 몰아세우는 당신들이 반국가적입니다. 답하라! 당신들은 권력을 어떻게 차지했는가? 답하라! 당신들은 차지한 권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가? 답하라! 이 땅에서 이루어낸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의 열매를 누가 다 차지하는가? 답하라! 이 모든 진실을 감추기 위해 아침마다 신문사로 팩스를 보내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 모든 진실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우리는 이 책을 세상에 공개한다. 오늘도 꽉 찼군요. 소문이 사실이었네요. 이 재판이 전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거. 자리를 못 구해서 안달이라네요. 말도 안 돼요. 이게 무슨 연극도 아니고 재판인데,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인데 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걸까요?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요. 재판을 개소리입니다. 자유롭게 시켜볼 자유가 완벽한 있습니다. 개소리. 자유. 걱정하지 마세요. 저 남자는 안 하지만 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저 따릅니다. 남자는 듣고 싶은 말만 자유민주주의 듣고 국가의 시민이 보고 싶은 되려면 것만 자유뿐 보고 아니라 말하고 싶은 의무도 말만 하는 다해야죠. 남자니까요. 저 남자는 지금도 까지 우리에게 자유는 말을 하고 모둠을 있을 뿐 부릅니다. 우리 말을 시민들이 들으려 하지 명령하면 않습니다. 국가가 흔들립니다. 저 남자는 우리에게 여기 이 생각하라고 자리가 할 뿐 바로 우리 지나친 생각을 자유를 표현하라고 주장하다가 하지 국가를 않습니다. 흔들리게 만든 저 남자는 시민들의 저 남자를 판단을 바라보는 자유입니다. 내 표정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분노에 방송하신 차있는지 일을 보려고 하지 방송하지 않습니다. 말고 계속 생각하세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들이 왜 보지 이렇게 않고 방송하게 듣지 되었는지, 않고 우리는 말하지 어떤 민족을 않는 달리 저 방송하지 남자. 않을 수도 있는지 저 남자의 말로 생각하세요. 방종의 화신입니다. 이 재판은 여러분의 방종을 우리가 이 재판을 떠나서 지켜보지 최후의 않으면 보루가 될 저 겁니다. 남자는 계속 방종해질 이 겁니다. 재판을 끝까지 지켜보세요. 계속 지켜봅시다. 여러분은 역사의 이 재판을 현장에 끝까지 있는 지켜봅시다. 이 재판은 저 남자의 방종을 단 1%라도 되돌릴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겁니다. 거기 뭐합니까? 신성한 법정에서 벌떡 일어서질 않나? 일어서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질 않나? 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앉아요. 재판을 시작합니다. 재판은 엄숙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재판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뜨거운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의 주인공들이 등장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검사 측과 피고인 측 어느 정도 뜨겁게 응원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요. 하지만 이왕이면 강요하지 맙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하마터면 강요할 뻔했네. 자, 그럼 최동결 검사가 등장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황승우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박수
박수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마십시오. 오늘의 재판이 열리게 만든 1등 공신 방종한 국민의 아이콘 피고인 김주혁과 김정배입니다. 저들에게는 박수 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저들은 아직 유죄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난 박수를 칠 겁니다. 저들은 아직 무죄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등장하시는 분한테는 각별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유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결정하실 분이죠. 이들이 유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좌우 국가의 운명을 한 몸에 쥐고 계신 분입니다. 소금달 판사님을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재판 쉽지 않겠군. 눈빛들이 심상치가 않아. 마음 먹고 보러 온 눈빛들이야. 저 눈빛들에 지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시작합시다. 지금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외교상 기밀 누설, 국가모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합니다. 검사 측 공소 사실 진술하세요. 피고인 김주혁은 한국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는 대한일보 사회부 기자로 활동 중인 자이고, 피고인 김정배 또한 한국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월간 톡백의 발행인으로 활동 중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적 견해를 갖고 군 정부의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이 통상 국가적 기밀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협조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언론사는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사실 보도에 단지 참고만 해오는 것이 국내외 언론계의 관행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마치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시달하는 소위 보도 지침이라고 왜곡하여 불법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월간 톡백을 통해 문화공보부의 협조 요청문을 공개하고 불법 출판함으로써 본국이 아닌 타국의 언론사 및 기관의 국가 기밀을 누설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외교상 기밀 누설, 국가모독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변호인. 기네요. 말이 너무 길어요. 이 할 말을 쉽고 짧게 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가요? 무섭네요. 단어들이 무서워요. 강한 비판적 견해, 국가적 기밀사, 불법 기자회견, 불법 출판, 기밀 누설, 국가모독. 이 단어들을 듣고 피고인들을 바라보니 이 준수한 피고인들의 얼굴이 무서운 얼굴로 돌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무섭지 않습니다. 피고인 김주혁은 기자입니다. 기자의 본분에 충실합니다. 그 본분은 언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본분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이 신문사로 아침마다 팩스가 날아옵니다. 그 팩스에는 이런 지시문이 쓰여 있습니다. 그 기사는 보도하지 말 것. 그 기사는 작게 보도할 것. 그 기사는 꼭 일면에 실을 것. 그 기사는 반드시 맨 뒤, 맨 밑에 실을 것. 그 기사는 그 단어를 뺄 것. 그 기사는 그 단어를 넣을 것. 김주혁은 당황스럽습니다. 그 당황스러움에 대해 신문사의 그 누구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문사에서는 그 팩스가 아침마다 오는 일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당연한 일이 김주혁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일로 여겨집니다. 김정배의 눈에도 당연하지 않은 일로 여겨집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당연하지 않은 일을 당연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 팩스의 내용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당연하지 않은 일을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입니다. 헌법대로 행동한 모범 시민들을 법정에 세우지 말고 헌법을 무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재를 뒤흔들고 있는 음모 세력들을 법정에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길구만. 검사와 변호사의 거리가 너무 길어. 유죄와 무죄 사이의 거리가 너무 길어. 양쪽의 거리가 왜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지 나는 아직 모르겠어. 이 재판에서 거리를 좁힐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가야겠지. 시작했으니까. 자, 가봅시다. 서로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이곳은 죄를 가르는 법정인 동시에 말을 주고받는 광장인 동시에 마음을 고백하는 극장이라고 생각합시다. 난 오늘 이 재판에서 어떠한 격식도 차리지 않겠소. 말을 하시오. 거리를 좁히시오. 나는 말과 말의 소유를, 거리와 거리의 소유를 하겠소. 어떻게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요? 이 책이 있는데. 월간 독백에 실린 보도지침 특집호 김주혁이 10개월간 모은 584건의 국가기밀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 두 건만 공개가 되어도 국가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김주혁은 무려 584건을 공개했습니다. 김정배는 이 584건의 기밀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3만 부를 배포했습니다. 584건 곱하기 3만 부만큼의 거리를 대체 어떻게 좁힐 수 있단 말입니까? 좁힐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여기 실린 이른바 국가 기밀을. 200명이 넘는 방청객들한테 국가 기밀을 읽어주자는 얘기입니까? 584건 곱하기 3만 부 곱하기 200명이라 상상할 수도 없군요. 이 책의 내용을 읽어주었을 때 방청객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청객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평범한 국민이 국가의 거대한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알지 않아도 되는 국가의 작동 원리라는 게 있을까요? 그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재판장님, 국민들의 판단을 반영한 재판부의 판단을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이 책의 첫 장 첫 줄, 수입 농산물로 농촌 파멸 작전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지 말까. 이건 왜 국가 기밀입니까? 외국 농산물 기업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고 국내 농민들에게 절망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미국 F-15 전투기 구매 과정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조사 및 청문회 예정. 이건 왜 기밀입니까? 국방에 관한 정보를 노출하면 주변 강대국 및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김대중 얼굴 일면에 싣지 말것. 김대중 얼굴이 국가 기밀입니까? 김대중 얼굴보다 더 중요한 얼굴들이 대한민국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코미디언 심철호 씨 중국 방문. 이건 왜 기밀입니까?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코미디언이 공산주의 국가에 웃기러 가다니 이런 웃기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법정에서 이런 말은 죄송하지만 이런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제가 바보 같습니다. 제가 정말 바본가 봅니다. 아직도 왜 국가 기밀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들 합시다.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들 바보라고 하면 바보들과 판결을 내리는 나는 뭐요? 두 사람은 이제 피고인들에게 집중하시오. 피고인 김주혁은 이 책의 출판 경위를 세세하게 진술하세요. 세세하게 진술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니까요. 아침마다 신문사에 오는 팩스를 입수해서 인쇄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그 팩스는 어디로 오는 것인가요? 신문사로 온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정확히 신문사의 어느 부서로 오는지 물었습니다. 편집 국장실로. 현재 국장실로 오는 팩스를 왜 일개 기자가 받아본 것이죠? 권한이 있습니까? 국장실의 팩스는 신문사 재산입니다. 신문사의 재산은 모든 직원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부장실 팩스는 쓰고 국장실 팩스는 쓰지 말라는 지침 따위는 없습니다. 보도 지침 말고는. 보도 지침이라 보도 협조 사항을 말하는 거죠. 보도 협조 사항이 아니라 보도 지침입니다. 표지에 보도 지침이라고 쓰여 있었나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협조 사항을 지침이라는 단어를 써서 강제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강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강제성이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지시적인 어휘입니다. 그 기사는 1단으로 해라. 그 기사는 톱으로 키워라. 이 사진은 빼라. 이 사진은 넣어라. 문장 전체가 지시문입니다. 협조사항인데 이토록 지시적인 어휘를 사용합니까? 둘째, 압박입니다. 야당의 전당대회 기사를 신문 맨 뒤, 맨 아래 1단으로 줄여서 보도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날의 모든 신문의 전당대회 기사가 맨 뒤, 맨 아래 1단으로 실렸습니다. 국방부가 희생장병들을 위한 성급을 회식비로 사용한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사건을 보도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한 신문이 보도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절대 보도하지 말 것. 이 두 가지 이유로 저는 보도 협조사항이 아니라 보도 지침이라고 확신합니다. 각 신문사 모두 야당의 전당대회가 정말로 맨 아래에 실릴 만한 기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국방부 회식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사들이 신문에 실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의 와중에 받아본 협조사항을 보고 더욱더 확신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참 바람직한 언론 일치네요. 그렇죠. 아주 바람직한 언론 일치입니다. 언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바람직하게 판결이 난다면 말이죠. 대학 시절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살포하다가 기소 이후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죠. 살포가 아니라 소지입니다. 뿌리기 직전에 잡혔습니다. 그 유인물을 피고인 김정배로부터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받은 게 아니라 주었습니다. 정배가 떨어뜨린 것을 제가 주었습니다. 피고인 김주혁과 김정배는 대학 시절부터 알게 된 사이라고 하던데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나요? 몰라서 묻십니까? 뭐라고요? 몰라서 묻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검사 최동결은 김주혁과 김정배가 대학 시절에 어떻게 만났는지 알지 않나요? 검사, 대답하시오. 검사, 대답하시오. 본결아, 대답해 임마! 왜 대답을 못해? 당신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대 연극반에 왜 들어왔는지 대답을 하란 말이야, 최동결! 그냥 들었습니다. 멈춰, 김정배! 연극을 통해 그 자아를 실현하고 엎드려 뻗쳐, 함수무! 연극을 통해 또 다른 나를 엎드려 만들어 뻗쳐, 김지혁! 원래 탈춤만 가려고 했는데 착각을 해서. 넌 대가리 박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들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유가 없는 행동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연극은 시작된다. 너희들이 연극반에 들어왔다는 것은 너희들이 연극반에 들어올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아직 이유를 모른다. 왜냐? 너희들의 이 껍데기 같은 의식이 너희들의 보석 같은 무의식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지. 지금부터 의식을 대고 무의식을 불러오겠다. 어떻게 불러오냐고? 이건 징이다, 새끼들아. 니들이 징을 아냐, 새끼들아? 징이란 풍물에 쓰이는 네 가지 악기 중 하나다, 새끼들아. 꽹과리, 상부, 국진, 이 새끼들아. 각자 자연의 소리를 닮았다, 이 새끼들아. 북은 구름, 장구는 비, 징은 바람, 꽹과리, 천둥, 이 새끼들아. 줄여서 운, 우, 퉁, 뢰, 이 새끼들아. 근데 왜 하필 이 징일까? 응? 꽹과리, 깽깽깽깽, 이렇게 나가. 장군, 동작은 붕장군, 내 달리고. 북은 둥둥 울리면서 각자 제멋대로 소리를 낸다. 근데 우리의 이 징이 징 울리면서 나머지 세 악기를 감싸준단 말이야. 이 징은 어떤 소리도 다 감싸준다. 우리 연극반도 마찬가지야. 그 어떤 꼴통도 노라이도 우리 연극반에서는 하나가 된다. 막걸리 같은 새끼, 소주 같은 새끼, 맥주 같은 새끼. 이 새끼 지금 나가, 이 새끼야. 가게 어딜 가, 이 새끼야. 일로 와, 이 새끼야. 저런 변절자 같은 새끼 마저도 모두 다 이 징에 담겨있다. 자, 모두 일어나. 징을 들어라. 담아라. 너희들의 위장에 모두 담아라. 그리고 취해라. 이게 바로 연극 정신이야. 자, 기운이 올라오지. 그게 바로 무의식에 올라오는 거다. 지금 말해라. 떠오르는 생각을 내뱉어라. 소리를 질러라. 그게 바로 진실이야. 연극은 진실을 말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우리 집은 부자다. 우리 집은 대대로 부자다. 좀 따지고 배부르게 공부만 하면서 살아온 데가 싫다. 누리 같은 데가 싫다. 나는 변신하고 싶다. 나는 연극 속에서 거린도 되고 싶고 도적도 되고 싶고 혁명가도 되고 싶다. 솔직하다. 우리 집은 가난하다. 대대로 가난하다. 부모님은 내 등만 바라본다. 공부하고 있는 내 등만 바라본다. 나는 내 등만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 무겁다. 그 무거움을 털어버리려고 공부만 했던 내가 싫다. 나는 변신하고 싶다. 난 연극 속에서 귀족도 되고 싶고 시인도 되고 싶고 바람둥이도 되고 싶다. 솔직하다. 야! 수업 듣기 싫다.
대학교 가라고 하니까 오구나. 연극반에 오면 매장 술도 마시고 어쩌면 배우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CC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이런 씨발. 나도 속아서 왔다. 아유. 왜 술을 먹이냐? 왜 억지로 술을 먹이냐? 술 먹어야 연극을 하냐? 그래 참 솔직. 야 아니고 뭐 임마? 왜 억지로 술을 권하십니까? 꼭 술을 마셔야 무의식이 나오고 연극 정신이 나오는 겁니까? 그건 아니긴 아니지. 근데 이 자식이 선배한테 건방지게 이씨. 논제가 나왔는데 이 아래가 있나요? 우성과는 5살 차이였어요. 새끼야! 이거 전통이야 새끼야. 창립기 선배님부터 쭉 내려온 전통. 누가 하나 토를 달거나 의심하지 않았는데 감히 새파란 신입생이 토를 달아 의심을 해. 의심하지 마. 믿어. 마시란 마시야. 작년에 선배님도 마시고 응급실 실려가셨다면서요. 죽는 줄 알았다. 막 선배들이 막 억지로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고. 그래도 난 극복했어 새끼야. 마시란 마시야. 마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마시지 않겠습니다. 모두 엎드려 마치야. 저희는 잘했는데 왜 같이 뻗쳐합니까? 연대 의식이야 새끼야. 친구들끼리 의리가 있어야지. 아직 오늘 처음 만났기 때문에 아직은 친구 상태가 아닙니다. 아 그래? 그럼 그냥 뻗쳐. 그럼 저는 이 사건을 대장으로 고치겠습니다. 제대로 뻗치라면 뻗쳐 새끼들아 뻗쳐. 새끼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이성적이야? 말 좀 들어 새끼들아. 진짜 씨. 야 니들 이 세익스피어 알아? 응? 햄릿 알아 햄릿? 햄릿이 연극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잊지 말게. 연극은 인간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하네. 야 이거 뭔 뜻인지 알아? 연극하기 전에 인간이 되는 소리야. 근데 너희들은 연극하려면 멀었어. 왜냐? 인간이 덜 됐거든. 내가 너희를 배우가 되기 전에 인간으로 만들어주겠다. 똑바로 받치야! 우리 아들 마음이 컸네. 햄릿을 다 인용하고. 어머니! 야 일어나 다들 일어나! 자 얘들아 인사드려라. 연극반 대선배님이시자 최고의 햄릿이셨지. 지금은 총학생회 문화국장으로서 우리 학교의 문화예술 정책을 모조리 컨트롤하는 분이셔. 한마디로 좀 빨간 분이야. 연극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빨개지는 법이지. 왜냐? 우리 아들이 말한 것처럼 연극은 인간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니까. 인간의 영혼을 맑게 비추려면 인간이 사는 사회를 먼저 맑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우리나라 좀 이상해. 인간을 얘기하면 따뜻하게 보는데 사회를 얘기하면 빨갛게 봐. 저 새끼가 나를 빨갛게 보는 것처럼. 아유, 좀 회색 새끼. 아니 연극은 아니 회색은 그 무채색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색깔과도 섞일 수 있는 색이죠. 이 본인의 색을 바꾸는 게 아니라 더 부드럽고 은은하게 바꿔줍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새파란색을 파란색으로, 이 노란색을 노란색으로, 그리고 뭔가 오랫동안 바라보기에 부담스러운 새빨간색을 빨간색으로 바꿔줍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극은 색입니다. 전 영원한 회색으로 남겠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 색들이 다 섞이면 무슨 색이 되는지 아냐? 까만색이 돼, 이 시꺼먼 새끼야. 자, 복잡한 색깔 논쟁 그만하고 대선배님이 왕림하셨는데 본격적으로 연극 정신 키워볼까? 자, 술판 깔자! 잠깐! 오늘의 대선배님은 따로 계셔. 선배님! 이럴 수가. 얘들아 인사, 아니 큰 자리를 올리자. 우리 학교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소광달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연극반 선배로 온 거야. 선배님께서는 우리 연극반을 창립하시고 법대 수석 입학의 천재이시며 법대 최연소 교수님이 동시에 최연소 학과장님으로 재직 중이시다. 야, 가장 중요한 소개를 왜 빼냐? 봉제 공장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들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지. 우리는 기대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처음에는 아무도 그 죽음에 관심 갖지 않았어. 언론에서도 아주 작은 기사로 다뤘지. 그때 우리 학교 법대생들이 전태일의 장례를 치렀어. 그 후로 모든 사람들이 전태일을 알게 되었지.
그 장례를 주도한 선배님 중 한 분이 송원달 선배님이셔. 자네는 내 수업은 안 들어오면서 내 뒷조사만 하고 다니는군. 선배님의 뒷조사가 저한테는 수업입니다. 저도 선배님처럼 살고 싶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열심히 보면서 살고 싶어요. 저도 선배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 최연소 교수의 최연소 학과장 반드시 내겠습니다. 그렇게 쉽진 않을 거야. 그런데 우리 연극반이 언제부터 입을 말하는 데였나? 아 그렇죠. 입은 마시는 데 써야죠. 자, 그 술 깔자. 어? 양주부터 가자. 연극에 양주가 웬 말이냐? 소주부터 가자! 소주. 어허! 연극반 왜 그래? 우리는 무조건 섞어야지. 그게 연극 정신이지. 자, 연극은 시대! 정신아! 기관이야!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상상을 나가쳐 기차를 타고. 와. 야, 민주야. 너는 아직도 그 연극 정신이 안 올라온 게? 돈다. 빙빙 돈다. 어지럽다. 세상이 어지럽다. 어지러워서 나 자빠진다. 나 부끄럽다. 이 부끄러울 때는 술을 마셔라. 술 마시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그럼 또 마셔라. 그럼 또 부끄러워진다. 그럼 또 마셔라. 그럼 또 부끄러워진다. 그럼 또 마셔라. 또 부끄러워진다. 이렇게 술 마심과 부끄러움이 반복되다 보면 한평생 잘 만난다. 야, 생각하면서 살지 마라. 살면서 생각해라. 시대는 바뀌고 또 바뀐다. 그때마다 시대의 부끄러움도 달라진다. 그때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그럼 너는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다. 이 온갖 가능성이 열려있는 파릇파릇한 놈아! 내가 300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다. 꼭 술 못 마시는 놈들이 썰을 푼다는 거다. 썰로 설명할 수 있는 진리가 몇 개나 되겠냐? 말에 속지 마라. 아직 말할 수 없는 것에는 그냥 침묵해라. 그냥 마셔라. 말로 말하지 말고 표정으로 말해라. 너의 말이 무르익을 때를 기다려라. 이 술이 무르익을 때를 기다리는 거죠. 선배님, 왜 그러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와, 이곳 저곳에서요. 몰라서 묻나? 네! 정말 몰라서 묻는데요. 네,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저도요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피고인
대체 뭘 모르겠다는 겁니까? 아, 이거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책 한 권이 어떻게 세상을 흔들었다는 것인지요. 아니, 이 책이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이 책이 권력인가요? 폭력인가요? 자본인가요? 이 책은 그냥 책일 뿐입니다. 아니, 그냥 책은 아니죠. 진실이 담겨있는 책이니까. 아니, 근데 진실이 담겨있는 책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힘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진실이 넘치는 아름다운 나라 아닙니까? 이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요.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뭐 가끔 배들이 침몰하긴 하지만요. 대한민국을 참 사랑하시는군요. 네, 완벽하게 사랑합니다. 더욱더 사랑을 표현해볼까요? 네, 표현하시죠. 조금만 더 사랑하시면 법정 모독 및 국가 모독죄로 추가 기소될지도 모르니까요. 아, 네,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이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재판이 끝나면 강제로 작별하게 될 테니까. 김정배는 월간 독백의 편집인으로서 김주혁과 함께 비밀 사무실에서 보도 협조사항 150면을 검토 분석하여 월간 독백 특집호로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비밀 사무실이 아니고 그냥 사무실입니다. 주소는 경찰한테 물어보시죠. 매달 발행일마다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저희 데려갑니다. 아, 근데 그 이름은 몰라요. 그 검정 옷을 입고 명찰을 안 달았거든요. 검정 옷을 입고 명찰도 안 달았는데 잘도 경찰인지 아시는군요. 도둑이 자기 보고 도둑이라고 합니까? 좋습니다. 데려가서 뭘 하나요? 잡지를 함께 펴놓고요. 사이좋게 밑줄을 긋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밑줄 그은 부분만 싹 빼고 다시 발행합니다. 이 월간 독백에도 실리면 안 되는 내용들이 실렸나 봅니다. 아이고, 그랬나봐요. 이 올림픽을 앞두고 상계동 주민들이 철거당해서 쫓겨난다는 기사가 국가 기밀인 줄은 몰랐으니까.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주목하는데 서울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란듯이 소개했군요.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오기라도 바라는 겁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사진도 찍고 널리 알리면 좋겠습니다. 널리 알리는 것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서 보도지침 특별호가 북한 노동신문에 실려서 대남 선전용으로 이용되었나 보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다행히도 이 노동신문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구입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선전을 합니까? 근데 구입도 안 되는 노동신문을 우리 검사께서는 어떻게 입수했죠? 검사, 대답하시죠. 김정배는 김주혁을 만나 보도 협조 사항을 공개할 것을 몇 번에 걸쳐 음모하였나요? 몇 번에 걸쳐서가 아닙니다. 만나자마자 한 큐에 결정했어요. 그리고 음모 아닙니다. 음모는 나쁜 짓을 꾸밀 때 음모 아닙니까? 이건 착한 짓을 꾸민 건데요. 그리고 보도 협조 사항이 아니라 보도 지침입니다. 검사님은 왜 자꾸 까먹으십니까? 이 말은 현재 신문과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말입니다. 왜 지침을 따르지 않으십니까? 언론의 지침은 보란듯이 따르면서 국가의 지침은 보란듯이 거부하는군요. 제 친구 최모 씨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말했답니다.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에 택하라고 한다면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책 제목이 보도 지침, 권력과 언론의 음모. 이 책 제목은 누가 붙였습니까? 친구 김모 씨가 붙였습니다. 네, 제가 친구 김모씨입니다. 야, 이거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권력과 언론의 음모라는 제목을 정한 음모는 무엇인가요? 음모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당연히 실려야 될 기사를 싣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는 정치권과 그 지침을 따르는 언론. 이게 음모가 아니고 뭔가요? 이 책에 실린 기사들은 국제 관계 속에서 한국의 이익과 안전 보장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이익과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이 책에 실린 기사들이 더 널리 알려져야 됩니다. 한반도 북극과 DMZ에 수백 개의 핵무기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있거든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핵전쟁에 대비해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 아닙니까? 그 어쩌면 부동산 시세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집값이 싸질 수도 있고 라면도 사고 생수도 사니까 경제도 활성화되고. 아니, 이게 한반도의 이익과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되는 기사가 아니면 뭡니까? 어쩌면 피고인들은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정배에게 묻겠습니다. 월간 독백은 어떻게 만들어진 잡지인가요? 몰라서. 장난치지 말고 제대로 대답하세요. 검사는 독백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요? 동결아, 넌 독백이 뭐라고 생각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구나. 가혹한 운명의 화살표 한날의 파도를 이 손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 죽는다는 것은 잠든다는 것, 잠든다는 것은 꿈꾼다는 것. 내게 꿈꿀 권리가 없다면 세상의 비난과 조소를 어찌 견뎌낼 수 있을까?
국군의 횡포, 세도가의 모욕, 사랑의 고통, 무성의한 재판, 관리들의 오만, 세상 곳곳 악취를 풍기며 썩어들어가는 부패. 이 더러운 똥통 같은 세상을 어찌 참아낼 수 있을 소냐? 한 자루에 담두면 깨끗이 정산할 수 있을 것은. 아, 우와! 이게 바로 뚝배기야. 이 마음의 말이지. 일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말이야. 이 마음속에 흐르는 생각을 혼자만의 시공간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뚝배기다. 연극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 뚝배기이기 때문이야. 일상에는 한 사람이 긴 시간 동안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저마다 자기 말을 하지. 오직 연극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긴 말들을 들어주고 말하게 해주고 야 미안. 나는 연극이 너무 좋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극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 자, 돌아가면서 뚝배기를 던져봐. 이 잔디밭에서 저 세상을 향해서 가장 진실한 뚝배기를 하는 새끼가 가을 정기공연의 주인공이 된다. 자, 그럼 최동결! 최동결!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화살이여 환난의 파도를 이 손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 죽는다는 것은 잠든다는 것, 잠든다는 것은 꿈꾼다는 것. 내게 꿈꿀 권리가 없다면 세상의 비난과 조소를 어찌 견뎌낼 수 있을까? 복군의 횡포, 세도가의 모욕, 사랑의 고통, 무성의한 재판, 관리들의 오만, 세상 곳곳 악취를 풍기며 썩어 들어가는 부패. 이 더러운 똥통 같은 세상을 어찌 참아낼 수 있을 소냐? 한 자루에 담두면 깨끗이 청산할 수 있을 것을. 너 왜 이렇게 잘해? 너? 선배님을 오마주했을 뿐입니다. 하고 여러분, 자 최동결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다음 황승모. 정말 오늘은 소풍 가는 날. 아빠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 엄마는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로 도시락을 싼다. 나한테 도시락을 건네주며 말한다. 사이다를 못 사줘서 미안해. 다음 소풍 때 꼭 사줄게. 난 소풍 장소에 도착해서 도시락을 꺼낸다. 보리밥 그리고 김치. 내 짝이 같이 먹자고 도시락을 내민다. 난 자꾸만 소시지에 눈이 간다. 하지만 난 한 개도 먹지 않았다. 그 보리밥이 우리 엄마 같아서, 그 김치가 우리 아빠 같아서. 소시지를 먹으면 엄마 아빠한테 미안할 것 같아서. 난 보리밥과 김치를 싹싹 비운다. 내 짝 앞에서 보란 듯이 맛있게 싹싹 비운다. 내가 소세지 사줄게. 근데 이거 햄질 아니지? 제 일기입니다. 왜 일기를 준비했어? 뚝배기는 마음의 말이라면서요. 전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소세지 먹은 다음에 꼭 햄미스로 준비해 와. 네. 좋아. 다음 정배. 정배. 화이팅! 출발! 죄송합니다. 준비 못했습니다. 뚝배기. 준비를 못했어? 제가 그 몇 날 며칠을 생각해 봤는데 이거 뚝배기 도저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극반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는데 독백이 뭔지를 몰라? 다들 독백을 아는데 너만 독백을 몰라? 감히 선배가 내준 과제를 안 해와? 너 교수님 과제는 빼먹어도 선배님 과제를 빼먹지 말라고 했거늘 이 자식들이 빠져가지고 나 어떤 번치야! 어떤 번치야! 진짜 미안합니다만 나는 황제가 되고 싶지 않군요. 그건 내 할 일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기를 원합니다. 남의 불행을 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이 행복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자유롭고 아름다울 수 있는데도 우리는 그 방법을 잃고 말았습니다. 방송과 신문이 발명된 진짜 의도는 인간의 선함을 위해서 지구 전체의 인류에게 화합을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내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 울려 퍼져서 수백만의 절망하고 있는 남녀노소에게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들립니다! 들린다! 독백은 혼잣말이 아니야. 말을 전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야 해.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어? 아직 모르겠으면 나를 보고 말해. 들어줄게. 못하겠는데. 진짜 못하겠네. 해.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살아가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과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누굴 싫어하거나 경멸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우리를 냉담하게 만들었으며 우리의 영리함은 우리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은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건 정말 짧습니다. 우린 기계보단 인간성이 필요합니다. 우린 영리함보단 친절함과 상냥함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없다면 인생은 폭력이 될 것이며 우리 모두 헛되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랑받지 못한 미움일 뿐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증오일 뿐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왜냐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다! 도서관에 사부들이 유인물을 뿌리고 있어. 정경들이 다 잡아갈 거야. 누가 가야 돼? 동아리방. 우리 동아리방으로 간다. 공연이 얼마 안 남았어. 우리가 다 잡혀가면 연극은 누가 해? 우리 연습해야 돼. 야, 사람들이 다치고 잡혀가는데 연습을 한다고? 지금은 행동할 때야. 우리 힘을 보여줘야 돼. 광장에서. 저마다의 행동은 다릅니다. 저마다의 힘도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연극입니다. 참고 또 참아서 우리 힘을 보여줘야죠. 극장에서. 하고 여러분, 또 한 명의 대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5월의 시민들을 학살한 살인 정권은 사과하라! 라며 도서관 옥상에서 투신했습니다. 사과, 이 얼마나 소박한 소망입니까? 하지만 대통령은 전혀 사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대학생이 단지 사과를 받고 싶어서 생명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 어떤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학생이 마지막으로 써놓은 유서입니다. 모든 언론이 외면하고 하고 있는 이 학생의 마지막 독백입니다. 여러분, 이 독백을 읽어주십시오. 이 독백을 읽어주십시오.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남미 정글 게릴라들이 연극 연출가에게 물었다. 마을 주민들을 위한 연극을 올릴 수 있을까요? 연출가는 분노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연극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게릴라가 말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연극마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연극마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잠들 것인가 깨어있을 것인가, 이것은 문제다. 고통의 세계를 못 본 채 하고 무릎에 관절을 무르게 하여 이 뜨뜻미지근한 세계 속으로 몸을 잠기게 할 것인가, 아니면 두 눈 부릅뜨고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썩어가는 세계를 향해 저항해야 하는가.
잠이 든다. 무릎을 웅크리고 가슴을 떨면서 망상과 번뇌를 꿈에까지 끌고 들어가서 끊임없는 악몽, 거짓 웃음, 자기 기만,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마련되는 저 불유쾌한 허위의식을 견뎌야만 하는 것일까? 산처럼 일어나는 저 탐욕과 이기의 구름이 우리들 머리 위를 뒤덮고 우리들의 폐와 심장을 썩게 하는데도 형체를 알 수 없는 미혹의 세균들이 우리들 가슴에 불의 재를 덮으며 그 미혹들 때문에 우리들은 바보가 되어가며 창백한 우울증이 덮쳐오고 세계는 점점 정신분열이 되어가는 것이다. 급격하게 이 죽음 앞에서, 이 죽음들 앞에서 씨를 뿌려라. 생명의 씨를 뿌려라. 참 신기해. 그냥 종이에 불과하지 말이 적혀. 하지만 이렇게 말이 적힌 종이 쪽지가 언제나 세상을 흔들었지. 진실을 담은 말은 힘이 있기 때문일까? 어쩌면 가장 진실한 말이 가장 강력한 독백이 되는 걸지도 모르지. 인간이란 존재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살아가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과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린 누굴 싫어하거나 경멸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우리를 냉담하게 만들었으며 우리의 영리함은 우리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은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건 정말 짧습니다. 우린 기계보다는 인간성이 필요합니다. 우린 영리함보다는 친절함과 선량함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없다면 인생은 폭력이 될 것이며 우리 모두 헛되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랑받지 못한 미움일 뿐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증오일 뿐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증오는 지나가고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인류로부터 앗아간 힘은 제자리를 찾을 거예요. 당신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인간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숨쉬고 있어요. 그 사랑으로 화합을 이룩합시다. 세상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싸웁시다. 국경을 없애기 위해 싸웁시다. 증오와 혐오를 없애기 위해 싸웁시다. 이성이 살아있는 세상을 위해 싸웁시다. 모두에게는 일할 기회를, 젊은이들에게는 미래를, 노인들에게는 안정을 제공할 훌륭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싸웁시다. 민주주의의 이름 아래 하나로 뭉칩시다. 그렇듯 이 진실을 담은 말은 힘이 있습니다. 가장 진실한 말을 우리는 독백이라고 부릅니다. 월간 독백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말들을 담아요. 하지만 슬프게도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말들은 죄다 세상을 향한 말들 뿐이에요. 몇 년 전 그때 광주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남영동 취조실에선 왜 자꾸 사람이 반신불수가 돼서 나오는지, 왜 자꾸 대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구호를 외치는지, 왜 자꾸 노동자들은 공장 굴뚝에 올라가서 100일, 300일, 500일이 넘도록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지. 하지만 이 말들은 그 어느 언론에도 실리지 않습니다. 아니, 실렸었죠. 아주 잠깐씩. 이 신문의 아주 작은 귀퉁이에 실렸어요. 이 귀퉁이라도 싣기 위해서 편집국장과 싸우고요. 조판실을 사수하면서 신문을 발행하고 신문에 실리지 않으면 따로 인쇄해서 호혜로 퍼뜨린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쫓겨났습니다.
그런 기자들과 함께 만든 잡지가 월간 독백입니다. 이건 문의 02456회 789땡 이상입니다. 여기는 검사석입니다. 갑니다. 알면서 왜 안 나요? 잠깐 앉아보고 싶어서요. 늘 궁금했습니다. 검사석에 앉으면 뭐가 어떻게 보이는 건지. 그럼 검사를 하시지 왜 변호사가 되셨나요? 무서워서요. 죄 없는 사람한테 죄 주려고 애쓸까봐. 저도 변호사는 못합니다. 무서워서요. 죄 있는 사람 죄 없다고 우길까봐. 이제 돌아가시죠. 마음껏 우겨보세요. 네, 돌아가겠습니다. 마음껏 애써보세요. 피고인석에 앉아있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대학 은사님 말이 떠오릅니다. 몰라서 묻나? 햄릿의 독백이 떠오릅니다. 유죄냐 무죄냐 그것이 문제다. 이게 있습니다. 변호인과 피고인들은 신성한 법정에서 농담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변호인은 농담 말고 진담에 집중하세요. 예, 진담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이 연행된 시기는 12월 9일입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12월 13일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는 5일 동안 어디 있었나요? 모르겠습니다. 가는 동안 눈을 가리고 있어서. 도착해서도 몰랐습니까? 네, 몰랐습니다. 방이 컴컴하고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욕조 하나만 있었거든요. 거기서 무슨 일을 겪으셨나요? 또 대학 은사님 말이 떠오르네요. 몰라서 묻나? 또 햄릿 독백이 떠오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 있습니다. 또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담입니다. 피고인들의 몸에 그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고문을 받았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들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상처가 죄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결론이 났더군요. 한 번 넘어졌을 뿐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멍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넘어졌길래? 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계속 확인되지 않은 증거들로 끝없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말할 때마다 계속 이의를 제기하시는군요. 전 한 번도 이의 제기 안 했는데. 제 말을 제기할 이의가 없었나 보죠. 제기할 이의가 없다는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제기할 이의가 없었다는 제 말에 이의를 제기한다. 제기할 이의가 없다는 그 제기할 말에 이의가 없었다는 제 말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 말에 이의... 그만들 좀 하시오. 정신들 차려요. 오늘 재판 정말 이상하군. 이 정도면 양호한 재판입니다. 어떤 재판은 잡혀오자마자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날 새벽에 사형을 집행했었다는군요. 전 세계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로 선정되는 영광도 누렸다죠. 자칫하면 이 재판이 두 번째 암흑의 날로 선정될 분위기요. 제발 정신 차려요. 피고인들은 그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구속 영장도 없이 끌려갔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글쎄요. 우리나라는 원래 영장 없이 연행되고 구속되고 그러지 않나요? 이 있습니다. 어허! 김정배는 김주혁이 전해준 보도지침 584개 항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웃겼죠? 뭐가 웃겼죠? 대학생들이 종로 3가에서 시위하고 나서 청소를 하는 모습이 상당히 성실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청소하는 사진 절대 싫지 말 것. 전두환의 사진은 최대한 활짝 웃는 얼굴로, 김대중, 김영삼의 얼굴은 최대한 인상 쓰는 얼굴로 칠할 것. 아,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 결혼식 사진도 부탁해야 되겠네요. 본 보도지침을 어떻게 출판할 결심을 하셨나요? 웃고 싶어서요. 아이, 세상에 워낙 웃을 일이 있어야죠. 경제 위기로 시름에 빠진 국민들이 슬플 때마다 읽고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월간 독백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아이,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취재하다가 잡혀가고, 인사하다가 잡혀가고, 배포하다가 잡혀가고, 잡혀가는 것만 잘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언제나 열심히 잡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나올 때마다 잡아갈 바에는 그냥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그 이분들이 참 지혜로우세요. 이걸 일부러 없애지 않습니다. 이 월간 독백의 발행 부수는 8,000부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8,000부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권총 한 자루 탱크 한 대보다도 힘이 없죠. 이 8,000부의 힘으로 저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도 알고 저들도 압니다. 그래서 잡아갈 듯 풀어주고, 풀어줄 듯 잡아가는 거예요. 그 숨통을 요걸 아주 작게 틔워주는 거죠. 마치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것처럼 야당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것처럼 경찰 신고 접수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한 것처럼 월간 녹백은 힘이 없습니다. 그저 혼잣말에 불과할 수도 있죠. 힘이 없는데 왜 계속 발행하나요? 구속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말까지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보통 기자들이 이 기사를 쓸 때 국가 안보상으로 고민을 하는 편입니까? 그렇죠. 우리도 애국자니까. 그런데 보도 지침은 왜 공개했죠? 애국자니까요. 알리면 알릴수록 국가의 이익과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미국에서 고물 전투기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 보도하지 말고, 일본에서 지하철을 시가의 2배에 샀는데도 보도하지 말고, 완전히 국가의 이익과 안보를 해치고 있지 않나요? 그들이 누굽니까? 또 대학 시절 은사님의 말이 떠오르네요. 정말 몰라서 묻나? 네,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여대생이 성희롱 당한 정도의 사건을 일면에 실을 만큼 세상에 뉴스가 없어? 성희롱이 아니라 성고문입니다.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가 성고문을 했다고요. 범죄자도 아니고 공권력이 성폭력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읽어드릴까요? 눈만 감으면 나타나던 두꺼운 입술과 지퍼를 푼채 드러낸 성기와 귀에 쟁쟁한 육설, 딸의 장래를 걱정하는 부모님의 애타는 호소, 너 때문에 부모님 중 어느 한 분이라도 어떻게 되시는 날엔 널 죽여버리겠다는 언니의 편지, 혁명을 위해 성적 수치심마저 팔아먹는 운동권의 알기에 가득 찬 도장! 그만해! 그걸 내 앞에서 왜 읽어? 몰라서 읽어? 내가 모를 것 같아서 읽어주는 거야? 내가 이 기사를 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아. 어? 신문이 발행되기 직전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 그 많은 일 중 하나만 어긋나도 하루아침에 신문사가 문을 닫을수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 우리는 균형을 맞추고 있어.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 자네 같은 젊은 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단 말이야. 그 기사 쓰지 마. 어차피 신문은 매일 나오고 세상에 기사거리 많아.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펜을 놓는다. 국장님이 제 나이 때 쓰셨던 양심 선언문 맞죠? 좋아. 쓰고 싶다면서? 대학 도서관에서 그 선언문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걸 읽고 이곳에 꼭 오고 싶었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 위주로만 쓸 것. 이곳에 오면 제가 좀 달라질 것 같아서요. 정치면이 아니라 사회면에 실을 것, 일면에 실지 말 것, 사이즈는 2단 이상 키우지 말 것, 성고문 사건이라고 하지 말고 성모욕 사건이라고 완화된 표현을 쓸 것, 검찰 발표 외에 독자적인 취재를 절대 하지 말 것, 다른 단체의 성명서도 절대 실지 말 것. 이게 내가 맞출 수 있는 균형의 최선이야. 그 파일은 뭡니까? 그게 국장님이 말하는 균형입니까? 균형.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게이트가 실리면 인기 가수의 마약 게이트가 실리는 게 균형이야. 모든 신문의 일면이 똑같습니다. 재벌 2세의 마약 스캔들이 터지면 인기 배우의 섹스 스캔들이 터지는 게 균형이야. 대통령이 활짝 웃는 사진까지 똑같아요. 이게 국장님이 말하는 균형입니까? 모든 국민은 모든 뉴스에 대해 알 권리가 있잖아. 어떤 기사에 더 열광할지는 국민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잖아. 선배 기자들이 정치권과 광고주를 눈치 보는 거, 이게 국장님이 말하는 균형입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일방적으로 정치 기사만 쓰는 거야, 이 편파적인 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자유 언론의 적폐야. 이 글로벌 시대에 지구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왜 자꾸 대한민국 얘기만 해, 이 몽골한 개구리 새끼야. 광주 학살보다 킬링필드가 더 인류애를 자극하잖아. 제주 학살보다 문화대혁명이 더 스케일이 크잖아. 전태일 평전보다 체게바라 디저트가 더 잘 팔리잖아. 왜 이렇게 트렌드를 못 맞추는 거야, 이 뉴욕 타임즈도 못할 새끼야! 증인인 피고인 김주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네, 입사하던 순간부터 계속 봐왔습니다. 피고인의 입사 시절은 어땠습니까? 상당히 뜨거운 기운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뜨겁다는 표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정정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기운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김주혁 씨가 그러더군요. 신문사에 검은 옷을 입은 분들이 드나드신다고. 사실입니까?
어떤 검은 옷을 말씀하시는 건지. 상당히 검은 옷들 말입니다. 신문사 직원은 아니지만 더 직원 같고, 기자도 아니지만 더 기자 같고, 편집국장이 아니어도 더 편집국장 같은 분들 말입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개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 우리가 고속도로 만들고 다리 만들고 아파트 만들면서 피땀 흘릴 때 너 같은 새끼들은 하얀 손가락으로 볼펜이나 끄적이면서 사람 때리지 말라, 사람 고문하지 말라, 사람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 사람 좋아하면 사람만은 중국으로 가 이 새끼야. 만주 호흡방 가서 살라고 이 새끼야. 피고인 김주혁의 기자 생활은 어땠나요? 뉴욕 매니저 항상 가봤어? 주위에 엠파이어 모든 것에 스테이트 귀를 봤어? 기울이고 아니 빌딩 주위에 세워야 모든 하잖아. 것을 의심하고 출발이 늦었으니까 채찍질하고 선배 달려야 가족이 되잖아. 근데 정치하고 왜 달리는 거 정보들의 보도하냐고. 눈치를 보는 채찍만 모습에 보도하냐고. 나를 이 개씨발 새끼야.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망상을 가졌으면 우리는 봤다. 언제라도 개끌리듯 끌려가지고 위험한 언행들을 이어왔습니다. 눈도 피고인 피고 왔다. 김주혁의 대학 시절은 그러나 어땠습니까? 신문에는 단 학생 한 운동 줄기 참고 쓰지 경력이라는 못했다?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놓기 자, 모른다 이 국장님. 씹새끼야. 제대로 죽여. 대답해 너 세게 죽여. 그총 같은 범인들을 죽여서 죽여서 하면서 살라고 이 예! 새끼야. 제대로 대답하세요. 이 개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그러는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국장님, 김주혁 기자는 평소에도 다혈질의 피해 망상이 심했습니다. 국장님! 김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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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증인이 신문사에서 맡은 업무를 말해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일을 맡아서 합니다. 회계를 보기도 하고 전화를 받기도 하고 서류를 작성하거나 복사하기도 하고. 아침마다 오는 팩스를 받아서 편집국장에게 전해주기도 하죠. 그 팩스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있던가요? 워낙 종류가 많아서 그 팩스를 받은 편집국장의 표정은 어땠나요? 팩스만 건네주고 바로 나오는 경우가 증인! 김주혁의 얼굴을 보시죠. 얼굴이 많이 상했죠. 그 팩스 때문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변호인은 증인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동정심 유발이 아닙니다. 정말 동정심을 느껴야 합니다. 팩스 때문에 어딘가로 끌려가서 폭행 및 고문을 당했으니까요. 이의 있습니다. 변호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실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실제로 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최동결? 박사님? 증인, 지금부터 증인이 하는 말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없는 진실을 꾸며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진실만 말해주면 됩니다. 아침마다 팩스가 왔었나요? 그 팩스가 매번 편집국장에게 전달되었나요? 그 팩스를 받아든 편집국장의 표정은 어땠나요? 증인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만 말해주면 됩니다. 증인은 절대 불이익받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켜줄 겁니다. 증인! 유대리! 뭐야?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맨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혼자 하고 있는 거야? 맨날 혼자 하는데 그렇구나. 내가 출근할 때 깨끗해서 몰랐는데 난장판이었구나. 볼 일이 있어서 일찍 온 거 아닌가? 그게 혹시 유대리? 아니야. 그나저나 대단하네. 맨날 밖으로 취재만 다니고 끝나면 곧바로 사무실로 올라가서 잘 몰랐어. 신문사 곳곳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뭐야, 내려다보는 느낌. 이게 내 일이에요. 내가 할 일. 신문이 발행되기 직전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아나? 그 많은 일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 신문은 못 나오는데 서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누구는 편집하고 누구는 인쇄하고 누구는 정리하고 누구는 기사 쓰고
맞네. 맞아. 유대리, 국장님이 들고 다니는 그 파일 뭔지 알아? 나 그거 좀 볼 수 있을까? 그게 내 일이야. 괜찮아. 유대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면 돼. 유대리는 괜찮아. 이 팩스 매일매일 오는 건가, 이 시간에? 이 팩스 모아놓은 파일 있지? 그 파일 좀 복사할 수 있을까? 괜찮아.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면 돼. 유대리는 절대 불이익 받지 않아. 고마워. 절대로 유대리에게 피해가 가게 하지 않을게. 증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내 얼굴은 어떤 것 같아요? 증인,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다녔을 것 같아요? 증인, 법정에서 한 증언은 증인의 신변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증인은 법률에 의해서 철저히 보호받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증인을 보호할 겁니다. 저는 한 번도 팩스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팩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증인, 위증하시면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정말로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이고 나발이고 술이나 마시자. 아유 미안해. 우리 잡지사가 상당히 가난한 거 알잖아. 그러니까 술집에는 못 데려가도 이렇게 소주랑 오징어 내가 대접할 수 있다. 아, 이 정도면 훌륭하지. 우리 연극 갈 때는 소주에 새우깡이었잖아. 뭐야? 너 새우깡도 먹었었어? 야, 이런 부르주아. 난 무조건 라면 부숴 먹었는데. 야, 라면이 새우깡보다 더 부르주아지. 밥을 안주로 먹냐? 아이고 이런 부르주아들. 대학생이 술 마실 때 감히 안주를 먹어? 야, 안주는 안 주는 거야. 안주해. 안주하지 마. 뭔가? 야, 본론. 주야, 본론. 진짜 이거 엄청나게 써봤구나. 승우가 이거 정배는 잡지사에서 내면 좀 괜찮을까? 법적으로? 야, 승우가 얘 왜 자기 신문사에서 안 내고 이거 우리한테 낸다는 거냐? 알잖아. 우리 같은 신문사는 못 낸다는 거. 너희 같은 잡지사에서나 간신히 낼 수 너네 같은 신문사는 뭐고 우리 같은 잡지사는 뭔데? 몰라서 그러나? 잘 알지. 기사 안 쓰는 조건으로 철마다 해외 연수 보내주는 대기업 스폰서가 있는 너네 신문사. 야, 근데 그런 쓰레기 같은 지침이라 따르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신문이 몇십만 부씩 팔려? 엄청난 존낭비다. 니네 독자들이 존나 불쌍하다. 고작 8,000부 정도의 영향력인 주제에 할 말 다 하고 산다는 환상에만 빠져 사는 게 너희 잡지사. 부탁을 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지침을 내리러 오신 겁니까? 와, 무의식이 올라온다. 독백의 시간이야. 내가 얼마 전에 부산에 다녀왔어. 어떤 변호사 얘기를 들었거든. 학생들이 사회과학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끌려가서 불법 감금당한 채로 고문을 당했대. 손톱이 썩어서 빠진 손으로 볼펜을 주고 간첩이라는 진술서를 썼다는 거야. 그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될 것 같았지. 아무도 변호를 맡으려고 하지 않았거든. 딱 한 명만 빼고. 그 사람은
원래 세금 전문의 변호사였대. 그 사람이 법정 전체를 상대로 싸우는 모습을 봤어. 법정 안에서 학생들의 편은 그 사람 한 명뿐이었어. 참 멋지더라.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저 사람 앞으로 인생이 참 힘들겠구나. 그래서 물어보고 싶더라고. 왜 그러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이곳 저곳에서요. 그러니까 재판이고 나발이고 술이나 마시자. 내가 잡지 24부로 유치장 240일 기록을 세웠는데 아마도 이건 한 권의 기록을 넘어설 것 같은데. 대체 왜 그래? 왜 그렇게 뜨거워 보이는 저 안달들을 하고 있어? 우리 예전에 죄다 해본 것들이잖아. 마지막으로 그렇게 정말 할 거야? 야, 하자! 이걸로 공연하자! 어? 야, 이번 정기 공연 레파토리는 여기서 찾아보자고. 이게 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검열된 문학 작품들이야. 금지당한 책을 어디서 구했어? 야, 학교 앞 헌책방에서 여기서 정기 공연 작품들을 찾아보자고. 야, 빛나는 작품들이 있을 거야. 우리 내시면 대학로도 들었다 놓을 수 있다니까. 야, 우리 이래도 되냐? 나라에서 금지하는 책을? 나라가 틀렸어. 우리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고 사상의 자유도 있어. 하면 안 되는 영국도 없고 보면 안 되는 책도 없다고. 자, 미국의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말을 했대.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라고 한다면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이 새끼 진짜 멋있는 새끼네. 야, 너같이 훌륭한 새끼가 나중에 커서 그 훌륭한 판검사 새끼가 돼야 돼. 어? 알지? 자, 오, 야, 이거다. 베르톨트 브레치트의 갈릴레이의 생애. 자,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권력자들이 자유롭게 말하도록 내버려 둘 줄 아는가? 나는 망원경 앞에서 새로운 별들을 보고 있는 자네의 모습이 화형의 장작더미 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보이네. 제발 진리를 말하지 말게, 갈릴레이. 이거 끝내준다. 야, 이게 진짜 독백이네. 근데 이게 왜 금서?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말했잖아. 그 말 듣고 하늘이 돌아버린 거지. 절대 권력인 기독교가. 그게 지금까지 금서의 이유야? 권력에 대드는 내용을 권력이 좋아하겠냐? 오정 김지하 서울이라 장안 한복판에 5도둑이 모여 살았겠다. 으리으리 꽁꽁거래 밤낮으로 풍악이 질펀 떡치는 소리 쿵떡 쿵떡. 얘가 바로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이라 이름하는 간땡이 부어 남산만하고 목질기기 동탁 배꼽 같은 천하 흉폭 오적에 속을 잃었다. 그래, 예술가가 저 정도 배짱은 있어야지. 참 용감하신 분이네. 그거 쓰고 멀쩡하셨을까? 야, 이 시를 쓰면 잡혀갈 걸 알면서도 썼을 거야. 말이라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야, 훌륭한 분이시네. 나중에 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김일성 만세! 깜짝이야. 한국 언론 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자유라고 조지훈이란 시인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올 수밖에. 김일성 만세! 김수영! 아유, 왜?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지만 적국의 원수한테 만세는 좀 아니지 않냐? 왜 나한테 그래? 수영 형한테 물어봐. 얘들아, 우리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니야? 인정할 건 인정하자. 세상은 어지럽지만 가장 자유로운 건 대학생이지. 학교가 거대한 백이니까. 하지만 학교에도 규칙은 있어. 선을 넘지 말라는 거. 규칙 안에서 놀자.
이거 그냥 연극이야. 연극 한 편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도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아니 그럼 나라가 틀린 거라고. 어? 우리나라 헌법에는 하면 안 되는 연극도 없고 보면 안 되는 책도 없다고 내가. 그래. 그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책임질 거야? 야 그래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 책임질? 아니 뭘 어떻게 책임져? 내가 책임진다고 아니 내가.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가 했다고 하면 되지. 아 내가 했다고 하면 되지. 뭐야? 여기 분위기 왜 이래? 저희 정기 공연 작품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햄릿 하기로 했잖아. 그 햄릿은 작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새로운 것 좀 해보려고요. 그 예술은 늘 새로워야죠. 새로워야죠. 새로 해야 돼. 그럼 새로운 게 없더라 뻗쳐. 야, 뭐 예술 뭐 새로워?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냥 하던 거 해. 좋은 거 많잖아. 고전, 클래식, 세계 명작. 아니야. 예술은 늘 새로워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어서. 감사합니다. 너 그래. 그래서 무슨 작품들 하기로 했나? 브렉시트의 갈릴레이의 생애를 보려고 합니다. 뭐라고? 진실을 위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학자 갈릴레오의 생애를 다룬 베를톨트 브렉시트의 갈릴레이의 생애를 이번 정기 공연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일단 브렉시트가 아니라 브레이히트. 베를톨트 브레이히트. 그리고 브레이히트가 어떤 작가인지 자네들 아나? 자네들 대체 왜 그래? 왜 그렇게 애써서 뜨거워 보이는 척 안달을 하고 있어? 자네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 내가 예전에 죄다 해본 것들이야. 내 눈엔 다 보여. 자네들이 아무 생각 없는 선택이 미래를 어떻게 바꿔버릴지 말이야. 그 작품 하지마. 예전에 다 해보신 것들이라 이상하네요. 교수님 말을 들으니 갑자기 더 하고 싶습니다. 연극반 선배로서 다시 한번 묻겠네. 베르톨트 브레이트 갈릴레이의 생애 정말 공연할 건가? 정말로 연극반 선배로서 부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학과장님으로서 부르시는 겁니까? 야, 이 새끼야. 선배님한테 건방지게 있어. 논쟁이잖아요. 논쟁에 선후배가 어디 있습니까? 선배님도 법대 거기 다니시면서요. 그 법정에서도 정관 예우란 게 있어. 이 새끼. 쓸데없는 소리. 그런 건 없어. 없군요. 있다고들 해서. 그래, 솔직하게 말하겠네. 난 연극반 선배로서 자네들이 그 수많은 고전 명작을 놔두고 그런 작품을 한다는 게 그런 작품이란 어떤 작품입니까? 그런 공독 사회주의권 작가의 작품을 이 한다는 작품은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갈릴레이라는 과학자가 진실을 위해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작품은 관련이 없지. 하지만 작가가 관련이 있잖아. 그렇구나. 브레이트가 동독에 살아서 금지된 거구나. 그럼 백석도 북한에 살아서 금지된 거겠네. 그러면 그 금지되는 게 진짜 간단한 거네. 야 김정배, 너 왜 말을 돌려서 해? 솔직히 사회주의 작품을 공연하면 왜 안 됩니까?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라고 말해. 김일성 만세! 왜 아니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불교를 믿건 기독교를 믿건 우리 자유야. 셰익스피어를 하건 브레이트를 하건 우리 자유라고. 교수님, 아니 선배님, 이게 뭡니까? 교내 학생 행동 검열을 위한 교수 지침사항. 여기 선배님 이름이 왜 있습니까? 작성에 참여하신 겁니까? 항상 약자의 편에서 권력자들에게 소리 지르던 선배님의 모습 어디 있습니까? 선배님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열심히 보려고 대학 4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이는 것들을 보지 말라고 강요를 하시나요? 그렇게 잘나.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몰라서 묻나? 나한테 몰라서 묻는 거냐고. 우린 다 알아. 나도 알고 자네들도 알아. 누가 지금 모르는 거 알려달라고 찾아온 거 같나? 아는 걸 모두 안다고 할 수 있는 나란 세상에 많지 않아. 때때로 아는 걸 모른다고 해야만 할 때가 있어. 모르는 걸 안다고 해야 할 때가 있는 거라고. 그래도 잘났으니까 진실을 말해주지. 학교에 상주하는 경찰의 숫자가 100명이 넘어. 그 100명이 항상 학생들과 교수들을 주시하고 있어. 그 100명은 이제 자네들을 주시할 거야.
자네들의 교수이자 선배인 나까지도 주시하겠지. 우리 모두 항상 주시당하고 있어. 이 와중에 그걸 올리겠다고. 100명의 눈이 바라보는 앞에서 그 잘난 글의 히트를 올리겠다고. 잘난 갈릴레이가 법정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중얼거리는 광경을 보여주겠다고. 정신들 차리게! 갈릴레이도 법정을 나오면서 진실을 고백했어. 법정과 마주한 상태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올리지 마. 공연 절대로 올리지 마. 선배로서, 교수로서, 학과장으로서 부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침을 내리시는 겁니까? 만약 부탁하시는 거라면 부탁을 듣고 안 듣고는 저희의 자유입니다, 선배님. 만약 지침을 내리시는 거라면 저희는 그 부당한 지침을 폭로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새끼야, 너가 두 번째 새끼였네. 야, 너가 훌륭한 새끼가 꼭 그런 변호사가 돼서 우리 변호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야, 그래, 와, 변호사. 그래. 야, 자, 그럼 지금부터 한국대 연극반 가을 정기 공연 갈릴레이의 생애 그 화려한 막을 올리겠습니다. 연극은 시대의 정치적 희망이다! 그래, 뭐. 어디 한번 해봐, 내 앞에서. 아, 왜 못해? 니들 무대 위에선 잘했잖아. 야, 그 진실을 향한 막 절절한 독백을, 어? 그 눈물 나게 쏟아냈잖아. 아, 여기서도 똑같이 해보라고. 아, 설마 그런 생각들을 한 거야? 에이, 연극인데 어때? 학생인데 어때? 봐주겠지 뭐. 이 씨발 비겁하고 나태한 새끼들이! 야, 미안하다. 이제부터 고문을 할 거야. 고문이라는 단어는 숨기고 있는 사실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면 신문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개인마다 취약한 고통들이 따로 있어. 너는 그 눈빛에 반항기가 가득한 것으로 보아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아웃사이드형 인간임을 알 수 있지. 너 같은 놈은 그저 때리는 수밖에 없어. 너는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낙천적이고 유머러스한 성격임을 알 수 있지. 한 번도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는 얼굴. 너 같은 얼굴은 최대한 천천히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해. 정기 고문이 딱. 너는 대대로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 이 가난한 집 조상들 중에는 꼭 나라에 대들었던 인물들이 나오지. 조상하고 후손들만 잘 예뻐주면 돼. 나 이렇게 이 새끼야. 진실이 뭐야? 그 여고 왜 올렸어? 휴대폰은 어디서 났어? 네 큰아버지가 그 한국전쟁 때 월북했지? 종종 남쪽에 내려오지? 종종 너도 만나서 막 책도 주고 그러지? 갈릴레이 대본도 그때 준 거지? 진실을 얘기해 이 새끼야. 진실을 모르면 진실을 만들어낸다 이 개새끼야. 난 널 알아. 너희 집은 대대로 부자야. 등 따지고 배부른 네가 싫어. 그냥 싫어. 거린도 되고 싶고 이 도적도 되고 싶고 혁명가도 되고 싶어. 그래서 잠시 길을 벗어났어. 하지만 걱정 마. 너는 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 우리가 너희 아버지를 좀 알거든. 넌 잠시 특강만 들으면 돼. 인생의 특강.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으냐?
정의를 바로잡고 있다. 정의!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는 뜻이다.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유지해 나가는지 아니? 밀가루 원조마다 수제비 끓여 먹어가면서 남의 나라 전쟁에 파병 가서 목숨값 벌어가면서 우리를 지배했던 나라의 자존심 숙이고 돈 빌려가면서 구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거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어설 때까지 계속 고개 숙이고 또 빌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다. 우리도 다 알아. 그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 근데 어떡하냐? 우리 자식들은 가난하면 안 되잖아. 야, 우리처럼 고개 숙이고 웃고 빌면서 살면 안 되잖아.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고개 숙이고 웃고 빌어야지. 우리가 고개 쳐들고 화내고 구호를 외치면 밀가루고 뭐고 다 끊기는 거야. 쫄쫄 굽는 거라고. 이 어리석은 국민들은 그걸 몰라. 이 소수의 엘리트만 그걸 알지. 이 엘리트는 의무가 있다. 어리석은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의무. 난 지금 내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이 9명의 배고픈 국민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한 명의 반항하는 국민에게 전기를 먹일 수밖에 없다고. 난 괴로워도 참는다. 엘리트니까. 넌 뭐야? 너도 계속 어리석게 살 거냐?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면서 살 거야? 아니면 엘리트가 될 거냐? 저를 기억하십니까? 아니, 기억을 못할 리가. 이 가장 오래 버티신 분이었죠? 오랜만에 뵙네요. 그렇군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 불편한 다리는 어찌 좀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계속 다행이시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갑자기 고개를. 저 안에 있는 학생들, 제자이자 후배들입니다. 그래서요?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아, 이 잘들 봐둬라. 이 나라 최고 엘리트 선생이 이놈들을 위해 무릎을 꿇었다. 이놈들은 뭐냐? 이놈들은 여기 엘리트가 무릎 꿇을 만큼 대단한 이놈들이냐? 이놈들은 여기 무릎 꿇은 선생보다 뭐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는 아무나 무릎 꿇는다고 봐주지 않는다. 최소한 여기 선생만큼은 돼야 무릎을 꿇어도 봐준다. 아직까지 놈들은 무릎 꿇고 손이 발대도록 들고 뭐 알몸으로 센 지랄을 해도 절대 봐주지 않는다. 내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다음에 나를 만나게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만나지 마라. 평생. 국가를 위해 열심히 살면 나를 만날 일이 없다. 오늘 이 선생이 무릎 꿇은 광경을 이놈들의 썩 빠진 대가리 속에 똑똑히 새겨둬. 기분 좋군. 무릎을 꿇으면 한 번쯤은
봐줄 만한 사람은 사람인 것 같아서. 이제 다들 어디로 갈 건가? 그날 자네는 말없이 걸어갔지. 졸업할 때까지 자네 계속 말이 없었어. 가끔 도서관의 계단에서 시위가 열리는 광장에서 말없이 생각에 잠긴 자네를 보았지. 언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왜 말이 없는 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고 싶었어. 하지만 물을 수가 없었어. 만약 자네가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것을 물어볼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 어떤 사실과 어떤 문제를 선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도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 어떤 거대한 것을 겪은 후 그 거대한 것에 대해 말없이 생각을 거듭하다가 결국 말이 없어지는 학생. 국민이 알아야 할 기준을 피고인 혼자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지침이 아니고 뭡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침묵한 채로 삶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숨쉬며 살아가기 마련이지. 본 검사는 사법제도에 대한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법률인입니다. 왜 검사의 말을 믿지 않습니까? 난 자네도 그렇게 되길 바랬어. 본 검사가 피고인들의 언론관에 동의한다면 피고인들도 본 검사의 법률 해석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난 자네의 침묵에 침묵했어. 왜 침묵합니까? 그때 내가 침묵하지 않았더라면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하라는 진리를 실천 중입니까? 그때 내가 침묵하지 않았더라면 우린 지금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있었을까? 역사의 가정법을 적용하는 건 비겁한 짓이죠. 만약 그랬다면,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미 일은 벌어졌고 선택만이 남아있죠. 그렇죠.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선택을 좀 더 쉽게 해드릴까요? 이 재판의 판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 그분들이 보낸 팩스입니다. 김주혁과 김정배의 무죄를 탄원하는 전국의 언론인, 변호사, 시민단체의 서명을 담긴 명단입니다. 팩스와 서명 둘 다 많은 말들이 적혀있고 저는 믿습니다. 재판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 저도 믿습니다. 재판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오늘만큼은 이 자리에 없는 이들의 말을 듣지 않겠소. 당사자들의 말을, 목소리를, 독백을 듣겠소. 최후 변론의 시간이요. 최후 무서운 말이지. 재판의 마지막 말. 한 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말. 한 번 소리내서 말하면 평생 기록에 남는 말. 그래, 자네들은 이 재판의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할 건가? 자네들의 말을 막지 않겠네. 조절하지도 않겠네. 자네들의 힘이 닿을 때까지 마음껏 말을 하게. 이곳은 법정이자 광장이자 극장이니까. 부가 발행되는 신문이 거짓말을 하나 하면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게 됩니다. 신문의 힘은 이렇게 큽니다. 힘이 큰 만큼 음모도 큽니다. 중앙청 건물을 국립박물관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공사 책임자인 문화공보부 장관이 소리치더군요. 이 기사는 2단짜리야! 2단짜리야! 2단짜리! 이처럼 보도 지침은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려 하거나 축소하려는 조작일 뿐
절대로 국가 기밀에 관한 지침이 아닙니다. 검사는 보도 지침이 보도 협조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말을 안 들으면 끌고 가서 때리고 협박하고 고문하는 협조 사항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960년 4월 19일) 그날의 신문은 아름다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1980년 5월 18일 그날의 신문은 불태워졌습니다. 보이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이렇게 성장합니다. 때로는 사랑받고 때로는 불태워지며 무수한 상처투성이의 얼굴로 끊임없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어제를 추억하는 신문은 버려지고 내일을 꾸며내는 신문은 펼쳐지지 못합니다. 오늘은 끊임없이 오늘을 얘기하면서 시대의 표정을 읽어내려고 애쓰면서 그 시대의 표정과 함께 분노하고 슬퍼하고 저항하면서 마침내 언젠가 웃게 될 그날을 상상하면서 계속해서 오늘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 오늘의 무게를 질문하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언론입니다. 나는 이 책에 실린 사실들이 비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모두가 외국 신문이나 통신에 보도된 것들입니다.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실을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몰라야 합니까? 이 비밀은 누굴 위한 비밀입니까? 나는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신문 기사를 조작하는 모든 매국 행위자들을 고발하기 위해 보도 지침을 폭로했습니다. 검사는 자꾸 나한테 국가의 안보니 국가의 근간 따위의 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국가의 근간을 위해서 보도 지침을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내가 갇혀 있을 때 첫 달에 돌이 지났습니다. 신문사 동료들과 선배가 돌잔치를 해주었다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나로 인해 그들이 감당했을 상처와 공포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보도 지침 파일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에 언제나 꽂혀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꺼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참 귀한 시간입니다. 독백의 시간이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얼굴을 잠시 바라봅니다.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이거 기적 같은 시간이죠. 이 기적 같은 시간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떤 말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 말들을 제가 만드는 잡지에 모두 담을 수 있을까요? 한 선배는 말했습니다. 독백이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말을 오롯이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다른 한 선배는 말했습니다. 독백이란 누군가의 말을 오롯이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근데 저는 오랫동안 둘 중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나의 독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내 안에서 스스로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상처받고 차별받고 사라지고 있는 수많은 이들의 외침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난 어느샌가 저들의 말을
나의 말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의 말에 취해서 저들의 말을 듣지 못하게 된 건 아닐까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저들의 말은 지금 어디를 떠들고 있는 거죠?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철길에 버려진 대학생의 시신과 바다 깊숙한 곳에서 발에 돌이 낀 채 익사체로 발견된 노동자의 시신은 죽기 전에 우리에게 무슨 말을 가장 하고 싶었을까요? 수많은 생명이 의문사란 이름으로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신문은 어째서 아주 작은 귀퉁이에 은근슬쩍 실어줄 뿐입니까? 귀한 생명의 의문의 죽음이 어째서 가장 작은 귀퉁이에 실려야 합니까? 우리의 현대사는 학살 역사입니다. 48년 제주에선 7만 명, 51년 거창에서는 700명, 80년 광주에서는 수천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대체 왜 죽어야 합니까? 대체 왜? 자신이 왜 죽었는지 모른 채 죽어간 사람들의 영혼은, 그들의 말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월간독백은 계속 나올 겁니다. 나의 말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말을 위해서, 나의 상처가 아니라 저들의 상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록할 겁니다. 제주를, 거창을, 광주를, 그리고 앞으로 그 언젠가 또 벌어질지 모를 가슴 아픈 재난과 폭력을 정의를 위해서란 거창한 이유는 아니에요. 그냥 숨 좀 제대로 쉬면서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숨 좀 쉬게 해주십시오. 숨을 제대로 쉬는 방법은 월간독백 정기 구독 024561 789. 이 재판은 적반하장입니다. 이 재판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결론이 나 있습니다. 오늘의 보도지침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보도지침을 폭로한 두 사람이 아니라 보도지침을 만들고 이용해온 세력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보도지침 사건 자체가 보도지침에 걸려서 신문에 실리지도 못하는 이 현실에서 재판이 무슨 소용입니까? 불낸 사람은 놔두고 119에 신고한 사람만을 잡아 가두는 세상입니다. 덕분에 불은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를 다 태워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이 재판은 중간이 잘려나간 필름 같습니다. 결과가 뻔한 재판에 나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피고인들 곁에 잠시라도 더 앉아있고 싶어서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얼굴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린 질 겁니다. 하지만 재판 기록은 남을 겁니다. 이 기록이 끝까지 남아서 평생토록 우리를 괴롭히길 바랍니다. 우리 모습이 부끄럽게 변하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유령처럼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몇 줄의 기록 너머로 사라져간 수많은 얼굴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역사라는 이름을 위해서 지어진 수많은 진짜 이름들을 다시 불러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을 숨막히게 만들었던 이 공포의 기록이
우리가 다시 숨 쉴 수 있는 영광의 기록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지침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절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 힘은 언제나 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강력한 아름다운 지침이 있었습니다. 연극이 있었고, 책이 있었고, 신문이 있었고, 선배와 스승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저기 제 친구 주혁이와 정배가 있습니다. 이토록 강력하고 아름다운 지침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 우린 그 어떤 아름답지 못한 지침에도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논거를 읽겠습니다. 세계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도 언론의 자유를 무제한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 정치 상황에서 언론의 자유보다는 국가 안보가 우선시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어쩌면 건국 이래 관련된 언론사에 대한 협조 요청이 문제시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본건을 기소한 것은 언론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 계속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피고 김주혁과 김정배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다. 재판장님, 판결하셔야죠. 판결. 어떤 판결? 법에 알맞은 판결을 하시면 됩니다. 법에 알맞은 판결. 네, 이 시대의 법에 알맞은 판결이요. 이 시대의 법은 어떤 법이죠? 이 시대의 법으로 저들에게 알맞은 판결은 무엇이죠? 피고 김주혁과 김정배를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이 정도 사건의 징역 1년이라 이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밖으로 놓고 싶네요. 이 정도 사건의 징역 1년이라 이건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결국 균형을 잘 지키셨네요.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재판장님, 이 재판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이 재판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재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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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나면 안 재판장님. 됩니다. 재판장님. 몰라서 묻냐?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 그래, 난 균형을 지켰다. 너희들은 내가 빛나던 순간만 기억하지. 시대가 어두울 때 대열의 선봉에서 뜨거운 언어를 햇빛처럼 내지르던 순간만 기억하지. 나는 짧게 한 번 빛을 낸 그날 이후로 계속 어둠이었다. 그 어둠 속에서 그 짧은 빛 하나로 버텼다. 그런데 이젠 그 빛조차도 사라졌다. 아니, 어둠이 사라졌다. 아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워진다. 시대는 멀미가 날 정도로 빠르게 새로워지고 계속해서 새로워진다. 나의 빛, 나의 어둠, 나의 언어는 계속해서 시대와 멀어지고 계속해서 멀어진다.
난 이제 여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다.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다. 낡아지는 내 언어가 부끄러워 견딜 수 없다. 변해가는 동료와 추락하는 선배가 부끄러워 견딜 수 없다. 그리고 언젠가 또 변하고 추락할 것 같은 예감이 식은땀이 나서 견딜 수 없다. 미움과 질시와 혐오의 외침들이 사방벽에서 칼날처럼 날아들어 견딜 수가 없다. 부끄러워서 마신다. 그런데 아무리 마셔도 그때 우리처럼 그날의 우리처럼 웃어지지가 않아. 그날 우리가 왜 그렇게 킬킬된 건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단 말이다. 그래, 난 멈췄다. 내 말을 찾지 못해 멈췄다. 내 말을 찾을 때까지, 내 말이 무르익을 때까지 난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너희는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이 멸시와 혐오의 죄를 너희 앞에서. 자네들은 이제 어디로 갈 건가? 이것으로 재판을, 토론을, 연극을 마칩니다.